좋아요, 구독.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 이 은행권 리스크 때문에 긴급 대출까지 동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가능성 속에서 우리 좀 예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준의 전략, 생각은 무엇일까요? 연준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네. 제가 어저께도 주말 특강 밤 10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한 4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거기서 어저께 어떤 주말 특강을 했냐면 작년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 리뷰를 제가 일단 해드렸고요. 잭슨홀 미팅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앵콜 방송을 3차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호응도가 높은 그런 방송이었는데, 자, 잭슨홀 미팅을 지금 제가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8월 이후 어떤 페드의 기조는요, 2022년 8월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잭슨홀 미팅 이전과 잭슨홀 미팅 이후로 나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인상도 부정을 하고, 그렇죠? 어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어떤 뭐랄까요? 사건의 축소?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2022년 8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잭슨홀 미팅 그 자리에서 파월은 어떤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물가와 이퀄 관계는 아니죠.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중앙은행에서 대책을 쓰지 않고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문어적인 해석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왔다라는 인정. 그러면 우리 페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화 정책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을 수밖에 없다. 그 통화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이 뭐다? 금리 인상이다. 그 전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단은 가는 형식이었다고 하면, 8월부터는 뭡니까? 시장의 희망론자들의 희망을 아예 다 꺾어버리는, 그러면서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는 페드가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똑같다 이거죠. 일관성이 있게 반응을 할 것이다. 자, 3월 20 이제 3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인데요. FOMC가 열리면서 0.25, 뭐 0.5 아니면 금리 동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3월 23일 날 동결이 나오든 0.25가 오르든 사실 신경 쓰실 필요는 전혀 없다. 금리 상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맞출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 하에서 인플레이션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게 금리는 일단은 책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리 더 올려야 돼요. 4.75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됩니다. 5% 이상 무조건 올려야 되고 5.5% 일단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월에 있고 5월에 있습니다. 두 번 0.25씩 올려도 5.25밖에 안 돼요.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6월에. 자, 그럼 뭡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프레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금리 인상 기조 바뀌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는 기조 바뀌지 않고요. 자, 이 은행 파산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은행이 파산을 함으로써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좋아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파월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페드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이유를 한번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경기 순환 사이클의 지금 2번 시기입니다. 실업률이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야 페드가 피벗을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금리 동결, 금리 인하인데 피벗이 금리 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경기 박살나야 되는데 지금 고용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실업률은 역대 최저, 완전 고용을 이룬 지 거의 1년여가 돼 가고 있고요. 구인이직 보고서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불균형의 고착화 상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조차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페드의 선택은 금리 인상밖에 없는데, 금리 인상을 작년처럼 계속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월은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줘야 되는 건 맞아요. 브레이크를 걸면서 플러스 뭡니까? 대량 해고 사태, 실업률의 상승이 페드의 피벗을 불러올 건데, 자, 대량 해고나 실업률의 상승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은행이 지금 파산 직전에 몰린 은행들이요. 제가 오늘 갖고 온 은행들만 1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예.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브레이크를 지금 걸어줘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를 못 거는 이유가 뭐죠? 인플레이션의 하락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지 않다라는 거죠. 얇아졌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드는 속도, 각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 작금의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브레이크를 지금 걸 수가 없는데, 자, 은행 파산이 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파월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한다라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어부질입니다. 5월까지 어부질이에요. 파월이 지금 금리 동결을 한다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금리 동결 혹은 0.25를 올린 다음에 2달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2달의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페드와 파월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나 아니면 뭐 시그니처 은행도 있었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 등등 여러 가지 은행들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한 파산, 매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흐뭇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슈에서 일단은 보시다시피 뭐예요? 완전히 엇박자죠. 금리 인상은 뭡니까? 시장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고 긴급대출은 뭐예요?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겁니다. 예.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큰 프레임을 갖고 가셔야 될 거는 뭐다? 금리 인상의 기조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